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재 이론도 한번 저희 볼까요? 자, 화재 정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가 보면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이다. 근데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물리적이 아니고 무슨 폭발? 화학적.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화재 특성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정형성이다, 뭐 우발적이다, 확대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4가지를 우리가 다통 얘기를 하는데, 4가지에 가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4가지.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 이런 애들이 있구나. 등등등등.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화재 정의는, 이 화재 정의가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죠? 조사법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법에서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적응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분류를 하는데, A급은 무슨 화재? 일반 화재. B급 유류. 전기. D급은 금속. K급은 뭐예요? 식용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색깔이 있다. 백황, 청, 무닥.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재가 남는다. 그래서 얘는 뭐를 한다? 우리가 물을 뿌린다. 자, B급은 재가 남지 않는다. 포에 의한 뭐를 한다? 질식을 한다. C급은 통전 중인 기기 화재다. 자, 통전 중이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계 또는 제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죠? 자, 그리고 D급 같은 경우는 가연성 금속 화재인데 외의 것으로 소화를 한다. 자, K급 식용유죠. 강화액이나 일종 분말로 소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K급에 가보면 요즘 요거 많이 쓴다. 강화액. 맞죠? 그래서 요거 최근에도 나왔어요. 적응성에 따른 분류로 해서 우리가 소화하는 방법도 나왔었고, 요러고 일반 유류, 전기, 금속, 식용유 요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노는 게 이제 식용유를 제가 넣어놨는데, 요즘 식용유 화재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서요. 그죠? 제가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식용유 지방 그리스에인 화재를 우리가 식용유 화재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어떻다? 적다. 크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발화점이 B점 이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점 이상이 돼도 소화에도 재발화하는 화재다. 얘가 이제 위험한 게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 다른 것들은 내가 불을 쫙 날려요. 응? 겉에 화재를 딱 날려버려. 표면에 있는 화재를 딱 날려버리면 그냥 불이 꺼지는 게 일반적인데, 식용유는 그렇지 않더라. 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불이 확 하고 이는. 그죠? 재발화가 많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발화 방지를 위해 유면상의 화염 제거도 중요하지만, 화염 제거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식용유 온도 자체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 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3번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갔을 때 무슨 작용을 하는 분말 소화약제? 비누화. 근데 얘가 이제 일종 분말이죠. 근데 요즘 일종 분말이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 분말에 가보면 나트륨 이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식용유와 만나게 하면 거기서 얘가 발생하더라. 무슨 거품? 비누 거품. 그래서 이 비누 거품에 의해서 불을 덮어 끄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용유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면 재착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식용유 온도 자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끓는 기름의 온도를 낮춰야만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상온에 식용유를 뿌린다. 야채. 그죠? 또는 뚜껑을 덮는다. 그래서 네 번째가 보면 일종 분말이 비누화 효과도 중요하고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이 K급 소화기가 결국 뭐다? 강화액 소화기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제품이 일종 분말보다는 뭐 쓴다? 강화액 소화기 쓴다. 그래서 식당 같은데, 푸드코트 같은데 가보면 은색 소화기가 엄청 많아요. 그 은색 소화기를 여러분들 가만히 가서 보세요. 다 강화액 소화기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빨간 소화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빨간 소화기 말고
은색 소화기도 많죠. 그죠? 그 은색 소화기가 가스 소화기다. 일반적으로 그 은색 소화기에 가보면 뭐 할론 소화기도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주방에 가보면 걔는 다 강화액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슨 오버 현상이 있다 그랬죠? 자, 얘는 여기 정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유류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그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불이 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하부층에 있다고요. 그럼 이 불에 의해 연료층 하강, 그죠? 연료층이 하강해서 얘를 끓게 만든다 그랬죠? 그럼 얘가 끓어 넘치면서 이 불이 바깥쪽으로 넘친다 그랬죠. 연소유의 분출.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얘가 이름이 뭐예요? 보일오버죠. 그러니까 하부에 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부에 에멀전이 있다. 얘 다 뭐라고요? 보일오버.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한다. 그럼 연소유가 바깥쪽으로 끌어넘친다. 요게 가장 정확한 정의고,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에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되고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까지 전달이 된다. 그럼 하부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해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이 된다. 오케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 정의가 되겠죠. 니은 디귿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미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층이 하강을 해야, 그죠? 연료층이 하강을 한다. 연료층이 하강을 해서 밑에 있는 수분층을 바깥쪽으로 끌어넘치게 한다. 그럼 위쪽에 있던 불이 붙어있는 기름이 어떻게 된다? 바깥쪽으로 넘치게 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일오버. 이제는 뭐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후반기이기 때문에 후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겠죠. 제가 정규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점프라는 교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예요, 보일오버를, 그죠? 자, 그럼 발생 조건이 뭐라고요? 다비점, 개방 탱크, 수분층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연료층 형성 시간, 아래로 내려오는 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생 순서, 다비점 유류에서 저장 탱크 유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우리가 얘를 풀파이어, 무슨 화재라고 얘기한다? 액면 화재, 그죠? 요 이름도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액면 화재라는 것도. 그럼 연료층이 형성이 되면 이 연료층이 위에만 있다가 얘가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럼 탱크 하부에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을 하고 유류와 화염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방지 대책은 뭐가 있다?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하부에. 왜냐하면 물만 없으면 되거든, 하부에. 그죠? 그리고 내부에 유체를 섞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것만 없으면 돼요, 수분층. 그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니까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고온층의 표면에, 자, 이번에는 뭐를 뿌렸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풀파이어가 일어나 있는데, 아니, 불이 났으니까 물이나 포를 뿌린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포에도 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주입이 되면 얘도 급격하게 뭐가 되기 시작한다. 표면에서 수증기가 되기 시작한다. 증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유면에 거품이 불붙은 유류가 탱크 벽면을 넘어 나오게 된다. 결국 연소유가 분출이 된다. 결국 연소유가 분출이 된다. 자, 소화하기 위해 내가 물을 뿌렸는데 수분이 급격한 증발에 의해 거품을 일으키면서 밑에 차가운 기름까지 다 같이 팽창을 하면서 끌고 나와서 불이 바깥쪽으로 결국은 분출이 되는 거죠. 연소유가 분출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다? 소화수를 뿌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아까 보일오버는 하부의 수분층이 끌어넘치는 건데 얘는 내가 소화를 위해 내가 틀림없이 거기다가 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 뿌린 물이 증발을 하면서 안쪽에 있던 연소유가 바깥쪽으로 끌어넘치는 현상이다.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롭 오버. 맞나요? 그래서 이 슬롭 오버는 중진류 탱크 화재 시 유류 표면 온도가 물 B점 이상으로 이미 상승이 됐는데 내가 거기다가 물이 들어있는 소화약제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급격한 소화약제가 비등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소화약제가 대표적인 게 물이다. 그래서 물이 비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류나 화염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방지책은 뭐다? 이걸 뿌리지 말래. 또는 거기 위에다가 직접 뿌리지 말래요.
물을 직접 뿌리지 말고 측벽에다가 뿌리래요. 측벽에.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일 오버와 슬롭 오버.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가장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보면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류 표면 아래 부분에 물이 비등했을 때 비등하는 물에 의해 유류만 넘친다. 자, 여기는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프로스오버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물 저장 탱크에 사류 위험물이 들어있는데 그 사류 위험물이 2분의 1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해 증기압이 상승하면서 저장 탱크 내 유류가 바깥쪽으로 뻥 하고 분출이 되면서 탱크가 파열되는 현상이다. 걔를 우리가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탱크 자체가 폭발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사류 위험물 탱크가 폭발하는 거예요. 액화가스 증기 탱크가 폭발하는 게 블랩이고 조금 다른 거죠. 그죠? 블랩이랑은. 얘 이름이 뭐다? 보일 오버. 그죠? 요 2분의 1이야?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산불화재.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지중, 부식층이 탄다. 낙엽층 아래가 탄다. 그리고 지표면에 쌓여있는 초본, 관목, 낙엽. 이런 게 탄다. 지표. 그치? 나무 줄기가 탄다. 수간. 가지와 잎이 탄다. 수관. 불붙은 연료가 위로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날아간다. 비산화. 비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산불화재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죠. 그죠?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안 보고 갔다가 또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맞나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뭐. 자, 이제 두 번째가 보면 건물의 화재 상상이라고 있죠? 그럼 우리 뭐가 있다? 연지와 환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건물에 갔을 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콘크리트 건물인 내화와 나무로 되어 있는 뭐? 목조. 그쵸? 건물 두 개가 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드렸을 거야. 연료지배가 뭐고, 그리고 뭐가 뭔지, 환기지배가 뭔지. 그럼 연료지배와 환기지배는, 연료지배는 뭐가 모자란 거예요? 연료량이 모자란 거죠? 환기지배는 환기량이 모자란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연료량은 모자라지만 환기량은 끝내주는 거고 공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환기량이 모자라지만 연료량은 정말 끝내주게 많은 거. 그래서 얘를 지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연료량에 의해 지배가 되는 화재거든. 왜냐하면 환기량은 이미 끝내주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걔는 화재에 어떤 피해라던가 이런 데 영향을 못 미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기지배는 환기량이 지금 모자란 거니까 얘는 연료량은 지금 충분히 있는데 환기량이 모자란 거잖아. 그러니까 환기량에 의해 어떤 화재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게 변할 수 있는 화재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연료량이 적고 공기량이 충분하다. 그럼 연료량이 중요한 거죠. 이 화재에서는. 왜냐하면 공기량은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료지배화재라고 얘기한다. 그치? 연료량이 충분하고 공기량이 부족하대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환기량이 중요하다. 공기량이 중요하다. 환기량이 모자라고 공기량이 모자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연료지배형 화재는 보통 무슨 건물? 내화구. 그죠? 환기지배형 화재는 보통 무슨 건물? 목조 건물.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목조고 반대로 썼어요. 여기가 뭐예요? 내화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 기본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런 연료지배형 화재는 플래시오버 발생 전, 환기지배형 화재는 플래시오버 발생 후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성장기, 최성기. 맞죠? 그래서 먼저 정의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정의는 꼭 정리하셔야 돼. 뭐가 적고
뭐가 충분했을 때 무슨 화재가 나타나고 뭐가 충분하고 뭐가 적을 때 무슨 화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건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건물 화재에서의 이제 성장 단계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화 건축물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죠? 목조 건물보다는 이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어디요? 내화 건물 쪽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온도가 쭉 오르는 거죠. 여기 또 열 방출률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떨어지는. 여기 떨어지는 시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감쇄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순서, 우리가 내화 건축물에선 초기부터 해서 성장기, 최성기, 그죠? 최성기, 감쇄기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무슨 현상이 있다? 얘가 있다. 얘가 진짜 중요하죠. 이름이 뭐예요? 플래시오버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고. 됐죠? 온도가 쭉 오르면 여기가 맥시멈을 찍는 시기가 있는데 그 맥시멈을 찍는 시기가 플래시오버라고.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후를 우리가 최성기, 플래시오버 이전을 성장기. 기억하시죠? 이 그래프? 성장기는 플래시오버 이전이니까 프리플래시오버. 연지다. 연지. 연료지배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해가지고 환지. 여기를 우리가 무슨 시기라고 얘기한다? 최성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최성기를 지나면 이제 가연물이 대부분 타서 이제 떨어지는 시기, 열이 좀 떨어지는 시기, 여기가 이제 감쇄기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플래시오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전실화재죠. 그럼 그 실 전체에 불이 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실화재 전에 누가 도망가야 된다? 이때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사람. 피난 중요하고. 왜냐면 플래시오버 일어나면 사람 도망 못 가거든요. 그리고 불을 이때 꺼야 되는 거야. 이때. 그죠?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가 필요하고 뭐 소방, 피난 설계가 필요하고 소방이나 피난 설계가 성능이주의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내화 설계가 중요하대. 내화 설계.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고 이제 건물이 중요한 거.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얘 이름을 우리가 화재 가옥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화재 가옥도가 뭐예요? 화재가 났을 때 그 실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 그리고 걔가 지속될 수 있는 지속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화재 강도. 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재 하중. 그죠? 그래서 이 최고 온도가 여기. 최고 온도니까. 그죠? 얘가 지속되는 시간. 두 개를 곱했을 때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옥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 우리가 성장 단계에. 그래서 이거 순서 먼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 각 시기별로 뭐가 중요하다? 특징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특징. 화재 초기는 연료지배형인데 발화 이전의 예열 단계래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성장기 연료지배형 프리플래시오버다. 아까 말로 했던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플래시오버 전 단계다. 열 방출 속도 증가한다.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 화재를 감지해야 되는 시기고 초기 진화,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 시기다. 열감지기나 헤드가 동작하는 시기다. 개구부에서 검은색 연기가 나오고 연기 농도가 진하다. 연기가 정말 많은 시기다. 라는 게 나오죠. 그죠? 성장기 특징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플래시오버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뒤에서 이상현상 쪽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했다라는 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십시오. 3, 4번 정도.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이제 플래시오버 이후 포스트 플래시오버죠. 자, 이때는 모든 가연물이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이 진짜 많이 나온대요. 왜냐면 모든 가연물이 타니까요. 그리고 가스도 많이 나오죠. 많이 타니까. 근데 이제 점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연물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미연소되어 있는 가스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량이 많다. 가스량이 많다.
불완전 연소가 되고, 그죠? 환기지배열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대. 이걸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그랬죠. 연기 발생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보다? 성장기 때보다 감소한다고. 성장기에 비해. 그리고 또 성장기에 비해 열 분출 속도도 증가하죠. 열 분출 속도는 증가하죠. 그죠? 여기가 최성기의 특징입니다. 자, 감세기, 감퇴기, 종기, 말기라고 되어 있죠? 80%가 날아간 시점이래요. 화재가 감소되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연료가 다 타기 때문에 연료지배형 화재로 간다. 근데 이게 환기지배형 화재로 쭉 유지가 되면 거기서 백드래프트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이상현상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특징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그래야 시기별로의 특징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초기 특징이구나. 이거는 성장기 특징이구나. 이게 구분이 빨리빨리 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하자고요.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이상현상이 나와요. 이상현상. 자, 이상현상은 조금 쉬었다가 왜냐면 이번 시간에 많은 내용을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아닌가요? 이 정도 속도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좀 빠르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앞쪽 오버라던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화재에 대해서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댓글로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톡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